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딩 테스트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연습에 들어오셔서 파이썬을 활용한 레벨 2 문제 중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튜플이라는 2019년 카카오 개발자 겨울 인턴십의 코딩 테스트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대략 13,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였고 그 중에 60%만 정답을 맞췄던 것으로 보이면 조금 고민해야 될 소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네, 솔루션이라는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문자열 s를 입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 s는 튜플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튜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복된 원소가 있을 수 있다. 원소에 정해진 순서가 있고 원소의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튜플이다. 튜플의 원소의 개수는 유한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이고 중복되는 원소가 없는 튜플들만 모아놨다고 합니다. A1, A2, A3, AN까지 이 주어질 때 아래와 같이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집합 기호로 표현된 이 원소들은 모두 원소 개수가 n개이고 1개이고 중복되는 원소가 없는 경우들만 나열이 됐다고 합니다. 보면 중복되는 원소가 없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나중에 제가 사용한 set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네,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솔루션의 리턴 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s가 표현하는 투플이 무엇인지를 문자열 s가 표현하는 전체 튜플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가장 긴 튜플을 봐야겠죠. 그래야지 이 가장 긴 튜플이 리턴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순서를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맞추냐면 가장 적은 원소의 개수를 가진 튜플들을 먼저 보면 됩니다. 네, 처음에는 2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길이가 2인 튜플을 보면 이 다음에는 1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이 들어간 다음에는 3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 다음 길이가 3인 튜플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이가 4인 튜플을 보려면 4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2, 1, 3, 4가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를 보면은 가장 원소의 개수가 작은 튜플이 111이죠. 111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20이 나와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위에 정해진 순서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시를 한번 보면 가장 적은 수의 원소를 가진 튜플은 3이죠. 3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2가 나와야 되겠죠. 3이 나왔으니까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3이 나왔고 2가 나왔으니 4가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1이 나와서 순서는 3, 2, 4, 1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이게 스트링이죠. 스트링을 제가 이 안에 원소들만 빼고 싶어서 앞에 인덱스 두 번째부터 뒤에서 인덱스 두 번째 이 구간까지 잘랐습니다. 네. 대괄호 두 개씩 각각 없애준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이 스플릿 기준을 대괄호 닫기, 대괄호 열기로 해서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리겠죠.
각 원소들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스트 형태로 받아서 저는 정렬을 했습니다. 정렬의 키값은 람다 펑션을 사용을 해서 그 길이에 따라서 정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을 시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sorted list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orted list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출력하면은 순서에 맞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sorted list에 각각 인덱스로 원소들을 접근을 합니다. 접근은 다 문자열이 되겠죠. 이 L은 문자열인데 이 문자를 쪼개줍니다. 콤마라는 기준자를 가지고 쪼개줍니다. 그래서 쪼개주었을 때 LS라는 리스트를 반환받게 됩니다. 현재 이 LS는 첫 번째는 2를 가지고 있는데 이 2를 그대로 answer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answer에 넣어줄 때 만약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2와 1이 들어가 있는데 2와 1 중에 answer에 들어있지 않은 1값을 추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 코드가 들어있지 않은 값을 추출하는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먼저 ls를 set으로 set 데이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고 answer도 set 데이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면 각각 두 데이터 타입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set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소의 중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set은 set으로 데이터 타입을 캐스팅함과 동시에 원소에 중복이 되어 있는 원소가 있다면 중복을 제거해주는 그런 자동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set으로 저는 차집합을 구했고 이 차집합을 구하면은 결국엔 set 빼기 set은 그대로 set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변환을 해준 뒤에 어차피 가장 하나씩의 값만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0번째 인덱스를 접근해서 가지고 와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answer에 아무 값도 들어있지가 않고 보시면 아무 값도 넣어있지 않죠. 들어있지 않고 첫 번째는 2 값이 있기 때문에 2 빼기 원소 2 빼기 원소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대로 2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answer에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대로 1값을 그러니까 차집합 연산을 통해서 1값을 추출해서 넣어주고 3값을 추출해서 넣어주고 4값을 추출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었을 때 이 값이 지금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을 다시 한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이 파이썬의 하나의 디자인 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인트형으로 캐스팅을 해줘서 리스트 안에 넣어서 반환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문제를 제출을 해보면 네, 제출했을 때 모두 정답인 것을 정확성 테스트만 지금 돌리고 있죠. 모두 정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튜플 안에 원소만 얻기 위해서 인덱스 접근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또 스플릿을 통해서 원하는 원소들만 추출을 해주었는데 이런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